강백호가 금두꺼비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강혁은 한영자의 말에 자지러질 듯이 놀랐네요. 금두꺼비를 아세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버린 이강혁을 보면서 오히려 한영자가 놀라는데요. 이강혁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강백호 변호사가 그 금두꺼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강혁은 머리가 멍한 채로 어디론가 차를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갑자기 차를 멈추고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이강혁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강백호와 금두꺼비, 그리고 채화영과 이강혁,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강백호가 꺼내들지 않았다면 세상에 얼굴을 내밀지도 못했을 금두꺼비 하나, 그것이 불러올 크나큰 과거 비밀이 지금 강백호의 손에 매달려 있네요. 이게 뭘까? 무슨 문양 같은데. 강백호는 우연히 자신이 보육원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다는 한자로마라고 쓰인 금두꺼비를 꺼내보았죠. 엄마도 모르겠어. 너를 보육원에 맡긴 사람이 그것도 함께 넣어줬다니까? 너의 뿌리 쪽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보육원에 있던 강백호를 입양해온 한영자 역시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기억을 떠올려보면 강백호는 그런 문양을 이전에 많이 보았었죠. 바로 마대창 회장 집에서였습니다. 그때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으로 낯설지 않고 눈에 익다는 생각만 했었죠. 왜냐면 마대창 회장이 쓰는 그릇이나 수저에는 하나같이 그런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니 말이죠. 자신과 뭔가 연관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설인이 채화영의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난 후 마 회장은 오장미와 당장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채화영이 마설인을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마 회장이지만 오장미라도 빨리 결혼시켜 드림그룹에 안착시켜야겠다는 생각은 마 회장으로선 당연한 일인데요. 거의 가족인 입장이 돼서 마 회장 집을 드나들다 보니 강백호는 어렴풋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두꺼비와 마 회장의 수저나 그릇에 새겨진 문양에 이상하게 시선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한자로 새겨진 마라는 글자의 문양은 아마도 마 회장 집안 대대로 내려온 고유의 문양일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강백호가 왜 그것을 가진 채 보육원으로 들어오게 된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네요. 강백호 엄마 한영자의 말대로 그 금두꺼비가 강백호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백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장미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사랑해왔건만 수없이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제껏 친형제처럼 함께 살아온 강준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오장미 아니면 안 되겠다면서 계속 오장미만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더구나 강백호가 강남봉과 한영자의 친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신과 똑같은 입양아들이라는 걸 알고는 아주 신이 나서 세상이 전부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고 있고 말이죠. 만일 강백호가 정말 마 회장 집안의 자손이라도 되는 거라면 오장미와의 결혼은 완전 물 건너가 버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강백호와 오장미가 쌓아온 사랑은 허탈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작가가 정말 오장미와 강백호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식으로 금두꺼비를 등장시킨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금두꺼비와 강백호를 함께 등장시켜 놓고는 마 회장의 자손인 것처럼 이런 스토리를 꾸며놓은 것일까요? 더구나 금두꺼비는 또 한 마리 더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혁아, 기억나지? 내가 30년 전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마 회장 만났을 때 마 회장이 나한테 선물한 거 기억나지? 첫 번째 남자 117회분 방송 마지막에 채화영은 이강혁 앞에 금두꺼비가 든 보물함을 꺼내놓았습니다.
열쇠까지 주면서 이강혁에게 직접 열어보라고 했었는데요. 이강혁이 열게 된 보물함 속에는 금두꺼비가 한 마리 들어있었네요. 우리는 그걸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서 강백호는 자신과 함께 보육원에 맡겨졌다며 작은 함을 열어 금두꺼비를 꺼내보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해. 내가 아버님한테 이걸 받았을 때는 분명 금두꺼비가 2마리였거든? 하지만 나중에 보니 금두꺼비 한 마리가 없었어. 채화영은 그 금두꺼비를 이강혁이 어떻게 한 게 아닌지 표정을 자세히 살폈었죠. 여러 정황으로 봐서 없어진 금두꺼비는 분명 강백호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도대체 강백호는 어떻게 그 금두꺼비를 가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강백호의 친엄마는 누구인 걸까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의문을 풀려고 하면 우선은 강백호가 보육원으로 맡겨지던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만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채화영의 그 당시 삶을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채화영은 혼자 강준호를 낳아 100일이 넘는 동안 혼자서 키웠습니다. 채화영 역시 보육원 출신이라 형제도 부모도 없었죠. 그래서 채화영은 어린 준호를 먹일 분유를 살 만한 여유도 없어서 혼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달그달 방세를 지불해야 하는 열악한 숙소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던 입장이었고요. 그러던 상황에 숙소로 영화 제작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오디션을 보라고 했었네요. 배우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채화영은 겨우 태어난 지 5개월도 안 되는 어린 아들 준호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는 당장 보육원에 맡기고 영화 제작사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들 준호한테 마지막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진관에서 사진 하나 달랑 찍은 게 엄마와 아들의 추억의 전부였던 과거인데요. 아마도 채화영은 어린 준호를 키우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무엇보다 많은 재산을 가져야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네요. 배우의 꿈을 이루려고 한 것도 결국 큰 재산을 노린 꿍꿍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강준호를 보육원에 버린 채화영은 배우라는 이름을 앞세우고는 재산이 풍족한 사업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여배우라는 걸 앞세워 어떻게든 재산 많은 남자에 들러붙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다 마대창 아들 마동석을 만났고 별별 짓을 다해 어떻게 잠들어 있는 마동석과 함께 옆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 당시 채화영이 마동석을 찾아와 자신이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큰 소리치는 걸 보면 같이 밤 시간을 보낸 건 사실 같은데요. 하지만 마동석은 미친 여자 취급을 하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사실 마동석은 누구보다 정숙희를 사랑하고 있었고 정숙희와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마동석은 어떤 식으로든 밤 시간에 채화영과 함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 맞다고 해도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낸 게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채화영은 그걸 빌미로 임신했다며 아예 마동석의 집 드림그룹에 발을 들여 재산 많은 재벌가의 빌부터 살 궁리를 했었다는 것이죠. 마동석을 만난 채화영은 당장 기자들에게 자신의 결혼 기사를 쓰도록 했었죠.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과 여배우 채화영이 임신 때문에 당장 결혼한다고 말이죠. 그 일로 정숙희는 마동석을 떠나버렸고 정숙희와의 이별을 힘들어하는 마동석을 마 회장은 파리지사로 내보내버리는데요. 하지만 마동석은 얼마 후 바다에서 요트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실종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필 이런 상황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그 시절의 채화영과 정숙희를 비교해보면 두 사람의 배가 불러오는 시기가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출산 예정일을 2달쯤 남아있던 상황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죠. 그것도 정숙희를 어떻게 없애보려고 뒤를 미행하다가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넘어져 정신을 잃은 채화영이 병실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아이는 몸속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8개월 정도 뱃속에서 자란 아기이기 때문에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정도의 사고라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를 했다면 큰 변수 없이 출산도 가능했을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수술에서 깨어난 채화영에게 의사는 놀라운 말을 전했었죠.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숨이 멈춰버렸다고 말이죠. 흥미로운 건 의사의 말이 조산을 하긴 했지만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한 건데요. 8개월 된 조산된 아이를 채화영은 더 이상 어떻게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병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미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이제 어디서 또 아이를 구해 마동석 아이라고 우겨야 하나 그 생각에 몰두했던 것이었죠. 채화영은 이제까지 자신 뱃속의 아이를 마동석 아이라고 주장했었죠. 마동석 앞에서 하다 안 먹히니까 마 회장한테까지 찾아갔던 거고요. 마동석이 요태에서 없어진 후에도 8개월이나 된 부른 배를 앞세우고 마대창을 찾아갔던 채화영입니다. 마동석은 없어졌지만 자신이 이 집안의 후계자를 임신하고 있다고 아들을 임신했다면 마구 큰 소리를 쳤었는데요. 아마도 이때 마 회장은 자신의 집안 문양이 새겨진 금두꺼비 2마리를 보물함에 넣어 채화영에게 주었던 것 같네요. 마동석이 사라졌기 때문에 손자는 자신이 거둬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마 회장이 호의를 베풀자 이제 아이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채화영은 아이를 잃게 되고 나니 눈앞에 행운을 놓쳤다 싶어 분해서 견딜 수 없었죠. 그런 자신을 보살펴주는 이강혁에게 마구마구 소리치면서 자신 인생이 이제 망치게 됐다며 울부짖었는데요. 울부짖는 채화영에게 이강혁은 정신 차리라며 달래고 또 달랬었죠. 그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채화영은 잃어버린 아이를 아쉬워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우리 아기를 잃었는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어? 채화영은 이렇게 소리쳤었죠. 우리 아기라고 말이죠. 채화영이 이강혁 앞에서 우리 아기라고 한 말은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강혁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채화영이 자신과 사이에 임신된 아이를 마동석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드림그룹의 며느리가 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들과 채화영 둘 다를 잃게 된다는 결론인데요. 이강혁은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아 채화영과 오순도순 살고 싶었었죠. 그래서 아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채화영이 다시 마회장을 찾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강혁은 아주 큰 결단을 내렸네요. 채화영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아이를 조산된 걸로 의사에게 부탁을 하고 아이를 빼돌려 보육원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뭔가 표식을 해놓은 채 보육원에 맡겨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데리러 오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채화영은 이강혁이 생각했던 그런 말랑말랑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한 채화영은 거기서 그렇게 멈추지 않았네요. 정숙희가 낳은 쌍둥이 딸 아이 중 한 아이를 훔쳐 마 회장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강혁은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어 있었던 것이죠. 채화영이 가진 거대한 재산의 야망을 자신의 힘으로는 가라앉힐 수 없었기 때문에 이강혁은 결국 모든 걸 채화영에 맡기고 전적으로 돕기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요. 이강혁은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신이 보육원에 맡긴 아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디론가 입양이 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던 건데요. 나중에 자신이 아들을 찾기 위해 중요한 표시까지 남겼지만 결국은 이제까지 소식도 모르며 살았던 것이네요. 보육원에 아들을 맡기면서 중요한 표식으로 남겨둔 건 바로 금두꺼비입니다.
마 회장이 채화영에게 준 보물함 속에 있던 바로 그 금두꺼비가 그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해. 내가 아버님한테 이걸 받았을 때는 분명 금두꺼비가 2마리였거든? 하지만 나중에 보니 금두꺼비 1마리가 없더라고. 채화영은 이강혁이 그것을 어떻게 한 건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금두꺼비는 지금 강백호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엄마 한영자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두꺼비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는 중인데요. 요즘 한영자와 가까워지고 있는 이강혁은 한영자로부터 그 사실을 듣게 되었네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강백호를 보육원에 맡긴 사람이 누군지, 그 금두꺼비가 어떻게 지금 강백호 손에 있는지를 말이죠. 한영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어디론가 차를 달려간 이강혁은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알고 있죠. 그 무엇보다 채화영이 마설인을 그렇게 만든 것에 이강혁은 내적으로 심하게 갈등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더구나 채화영은 강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인 걸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드림그룹을 모두 안겨줄 것처럼 굴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채화영 자신이 드림그룹을 가지기 위해 친아들 강준호를 이래저래 맘대로 휘두르면서 이용하기 바쁜 상황이죠. 만일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 아이가 강백호라는 사실을 채화영이 알게 된다면 아마도 채화영은 강백호 역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리저리 휘두르며 이용할 생각을 가질 게 뻔한 일입니다. 이강혁은 강준호 역시 자신의 아들인 걸 알지만 아들이라고 입도 뻥끗 못하고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처음엔 그래도 정의롭게 살던 강준호가 채화영을 만나게 되고 욕망에 물들게 되면서 아주 나쁜 인간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강혁은 눈으로 지켜보던 입장인데요. 이강혁은 자신의 손으로 보육원에 맡긴 강백호까지 강준호처럼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더구나 강백호가 채화영 아들인 게 밝혀지면 오장미와의 결혼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강준호는 채화영이 이리저리 흔들면서 나쁜 길을 가게 된 거지만 강백호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친아버지 이강혁이 내린 결론이 되겠네요. 이강혁은 강백호가 채화영과 자신 사이의 아들인 걸 세상에 아주 꽁꽁 숨기게 되겠네요. 그리고는 결국 오장미와 결혼을 하게 하고 세상 모르게 숨기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이 친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는 걸 이강혁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강백호는 우연히 자신이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오장미와 결혼을 한 상황이 되는데요. 강백호는 채화영을 찾아가 자신이 친아들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친엄마 채화영을 벌받게 만들기 위해서죠. 채화영에게 있어 세상의 가장 큰 벌은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채화영은 자신의 아들 강백호의 손에 의해 모든 지은 죄가 밝혀지게 되면서 경찰에 잡혀가게 되겠네요. 이제야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미로서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 손으로 만들어 먹여보지 못한 친엄마라는 사람의 입장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그게 바로 세상이 내린 벌이겠지요. 결국 채화영은 자신의 친아들 강백호에 의해 세상을 마감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채화영처럼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냥 경찰에 잡혀가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에게 그 벌을 받는 게 그게 진짜 고통인 것이죠. 인과응보 그리고 사필귀정입니다. 결국 채화영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상처 많은 강백호를 오장미가 치유해주면서 첫 번째 남자 작품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네요.
빨리 모든 아픔들을 잊고 강백호와 오장미가 정말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